이나 아주 추운 겨울보다 봄이나 가을철에 갑자기 위독해지는 경우가 많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게 보통 봄, 가을철이 심해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심하다는 얘기는 그 일교차에 맞게 인체는 정온동물이기 때문에 36.5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부 온도에 맞춰서 내 면역력이나 원기를 계속 소진시켜야 됩니다. 날씨가 일정한 게 좋다. 날씨가 일교차가 심할 때는 그만큼 면역력을 많이 소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요통이나 슬통이나 기존질환이 악화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심장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보통 이제 많이 무서워하시는 게 심장마비, 뇌질환, 중풍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평소에 몸을 따뜻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참고로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이제 폐기가, 호흡기가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호흡기가 약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폐는 찬 걸 싫어해요. 체는 찬 걸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찬물 싫어하시겠지만 찬물, 찬 음식, 찬옷 다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폐의 호흡기계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다려서, 이거는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끓여서 드시면 좀 호흡기가 강화돼서 백담이 많이 나온다든가, 내가 감기에 자주 걸린다든가, 아니면 감기에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처럼 장기침을 좀 자주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약재는 이제 일반인들 분들 보면은 한약은 무조건 몸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병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한약은 무조건 간 독성이 있어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참고로 한약재로 쓸 수 있는 본초의 가지는 몇백 가지, 몇천 가지가 되고요. 그 중에서 한의원에 쓰는 약용 한약재는 한 300가지가 됩니다. 그 300가지 중에 지금 어머님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익해주는 약재는 한 50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약재는 매일 먹고 자주 먹고 오래 먹어도 괜찮지만, 순간적으로 강한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서 쓰는 뭐 인진이라든가 초호라든가 만성 퇴행성 관절염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 약재 같은 경우에는 장복, 오래 복용하면 좋지가 않다. 보통 이제 한약하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많이 먹어야지, 오래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약재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약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분들은 다 보약만 생각하시는데 몸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보약이고, 몸에 불필요한 부분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게 사약이거든요. 양잿물, 뭐 보통 사육에 나오는 죽을 사자를 쓴 사약이 아니라 배출할 사, 분비할 사를 쓰는 사약 같은 경우에도 한약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기운이 많이 부족하고 허한하고 기운이 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익해주는 약재를 써야지, 한약이라고 무조건 몸에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사약을 자주 복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노폐물이나 독소가 배출되지만 나중에는 진기나 원기도 일부 딸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약이라고 생각하면 보약이다, 오래 먹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한약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무슨 뭐 한방 돼지갈비, 한방 뭐 화장품, 이렇게 한방자가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한약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한약이라고 한다는 거는 내 기운이 부족하면 그거를 채워줄 때까지는 약이 되고, 내 기운이 넘쳐흐르면 그거를 덜어내는 데까지는 약이 되지만, 부족한 부분이 넘쳐흐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독이 되고, 또 충분히 필요한 만큼 덜어내는데도 더 몸에 필요한 부분까지 같이 배출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 동안에 적절한 약재를 복용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한약은 몸에 좋다고 해서 특히 이제 홍삼 같은 거 많이 드실 텐데, 이제 홍삼 같은 경우도 인삼을 9중 9포 9번 찌고 9번 말렸다고 해서 이제 홍삼이에요. 그래서 인삼을 어떤 그런 성질을 이렇게 9중 9포하는 거를 포제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머님들이 요리를 하실 때 음식을 끓이거나 데치거나 볶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포제나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음식의 맛이나 풍미가 달라지듯이 한약재도 그런 수치나 포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수치나 포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음식 같은 경우는 맛이 달라지지만 약재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제 홍삼 같은 경우에는 기운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원래 상기작용이 있거나 갱년기로 인해서 상열 하한 증상으로 자꾸 열이 뜨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기를 끌어올리는 약재가 좋지는 않다. 참고로 예를 들면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